안녕하세요. 역사쌤 김좌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계사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사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만 공부하면은 중국사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여러분들이 잡고 갈 수 있으니까 꼭 집중을 하시길 바랄게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우선 첫 번째로 쌤이랑 어디를 보셨습니까? 그치? 왕조별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하나라 살펴봤는데, 하나라? 살펴봤어요? 안 봤어. 자, 하나라는 전설 속의 왕국이었기 때문에 이 뭔가 이렇게 증명되지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쌤이 별도로 뭔가 언급하진 않았어. 그러나 하나라 다음에 어떤 은나라를 이제 얘기를 했었지. 은나라 혹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상나라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럼 상나라라고 써보자. 자, 이랬을 때 은나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은허유적이라든가 은허유적. 그리고 당시 옛날 국가였기 때문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죠. 4대 문명 공통적인 특징. 신정정치가 있었다라는 거잖아. 그랬을 때 신정정치가 행해지고 있었다. 신정정치. 신정정치가 뭐예요? 신을 통해서 신과 정치가 같이 갔다라는 거잖아. 그러면서 무슨 유물들이 발견됐었죠? 그렇지. 조개껍데기 정신 차려. 거북이 등딱지라든가 소의 뼈 이런 것들을 막 태워가지고 갈라짐을 통해서 전복을 보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내용들. 플러스 거북이 등껍질 하니까 생각나는 게 뭐예요? 갑골문. 갑골문. 거북이 등딱지에 보니까 여러 가지 무늬가 있어. 이건 결국에 뭐다? 나중에 한자의 시원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죠. 자, 플러스 알파로 당시에는 어떠한 장래가 순장이라는 장래가 행해지고 있었는데 순응한다는 거야. 뭘? 장래를. 뭐예요? 내가 죽어. 내가 권력자거든? 권력자인데 이 권력을 내세에도 들고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이 친구들이라든가 아내라든가 다 데리고 가는 거야. 겁나 무서운 제도였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은나라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은나라 혹은 상나라 다음이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주나라가 되겠지. 자, 주나라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뭐 말도 안 되는데 그렇죠. 자, 주나라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영토가 넓어졌단 말이야. 이 영토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고민을 하던 차에 오케이, 믿을 거는 누구? 내 가족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건제를 실시를 한다라는 거지. 봉건제.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믿을 건 누구밖에? 가족밖에. 그래서 지연, 학연, 노노, 혈연. 혈연적 봉건제가 실시가 된다. 요건 나중에 유럽의 봉건제랑 다르니까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봉건제를 실시하는데 혈연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 부하가 결국에는 내 가족 중에서 좀 낮은 사람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해지냐면은 가족들끼리의 예법이라든가 그리고 뭐 이제 가부장적인 그러한 질서가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법이라든가 또 이제 족보를 만드는 그러한 또 위계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보법이 강조가 돼요. 이게 뭐예요? 주나라의 그러한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지. 봉건제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디 쪽이었냐면 서쪽에 있는 융족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중국인들은 이들을 깔보기 위해서 개를 붙였잖아. 그래서 개자식들, 견융족이 쳐들어오게 되면서 수도, 호경이 불타게 되고 옆쪽으로 빠지게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서주에서 동주로 바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기가 바로 그 유명한 혼란스러운 시기의 서막이었던 바로 춘추전국 시대였지. 자, 이렇게 붙이자. 자, 이 시기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춘추시대. 그리고 춘추시대 때까지는 나름대로 주나라를 이 제후 국가들이 지키려고 했어. 근데 이제는 니 죽고 나 죽고야. 전국시대. 자, 이게 이제 전국 시대라고 하는 엄청난 혼란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전국시대 혹은 춘추시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뭐냐? 가족,
뭐 내 집안, 뭐 어떠한 가문, 내 혈족? 아니야. 결국에 이 시기는 뭐가 중시되냐면은 능력이 중시가 됩니다. 능력 중시. 그리고 이 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수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니 이들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제자 백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제자 백가. 뭐 공자라든가 뭐 노자라든가 장자라든가 묵자라든가 뭐 이러한 다양한 사상가들이 나오는 게 바로 언제예요? 이 춘추전국 시대였다는 거야. 자, 이 혼란스러운 춘추전국 시대를 결국에는 제압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진나라의 황제였던 영정이라는 사람이지. 왕이었던 영정. 자, 그 친구는 어떻게 당시 이제 능력 중시하면서 제자박가 중에서 법가를 이제 숭상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국가? 바로 진이라는 국가가 바로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게 된다라는 거지. 전국시대를 이제 뒤엎고 전국 칠흥 중에 하나였던 진이라는 국가가.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떠한 사람을 기억하셔야 되느냐? 바로 누구인가? 진시황을 기억하셔야 돼. 진시황. 쌤이 수업 중간에서는 다양한 통일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만 통일시킨 게 아니라 화폐라든가 또 길이라든가 도량형이라든가 이러한 수많은 통일 정책들을 실시를 해요. 통일 정책. 근데 그 안에서도 사상적인 통일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 사상적인 통일. 아까 쌤이 이 진시황 같은 경우, 이 진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사상을 숭상한다고 했지? 그치, 법가란 말이야. 야, 다 말 들어! 그러면서 법가 외에는 길이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분서갱유를 단행한다. 굉장히 억압적이죠? 분서갱유. 자, 분서갱유가 뭐냐면은 책을 불살르는 거야. 그리고 유학자들을 파묻는다는 거지. 입만 나불대는 이러한 친구들 다 어떻게? 묻어버린다라는 거야. 그러한 모습들도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엄청난 대규모 토목공사, 대규모 공사라고 쓸게요. 뭐가 있어요? 뭐 만리장성이라든가 병마용, 자기 이제 무덤 지키는 그런 갱도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법가라서 날짜 어기면은 막 사형이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나라 자체는 엄청나게 엄격해. 근데 시키는 건 겁나 많아. 여러분들 같잖아. 여러분들 어떻게 그래서? 저항하는 거지. 이래서 나오게 되는 게 뭐예요? 최초의 농민봉기였던 진승, 오광의 난이 있다라는 거지. 자, 이게 뭐예요? 진나라. 요 정도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외에도 더 있긴 하는데 간단하게 살펴볼 거니까. 자, 진나라 이렇게 빡세게 하니까 진승 오광의 난이 일어나면서 되게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진나라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무너지게 돼. 아직 기원전입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2, 3세기를 전후로 하여서 어떻게 새로운 국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뭐예요? 진나라가 최초로 중국을 통일했다고 하면은 중국이라는 국가의 그 정체성을 심어주는 국가 중에 하나였던 바로 한나라야. 그래서 우리는 이 변해가는 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진한교체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를 이제 우리는 교체기,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소설이 바로 뭐야? 초안지야. 초안지. 여러분들 장기판 보면은 초나라, 한나라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제 초안지라는 소설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의 배경이야. 자, 이러면서 한나라의 당시에 누구?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당시 진시황 같은 경우는 수많은 봉건제 조직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은 다 자기가 다스리려고 했어. 그게 뭐예요? 군현제거든. 군현제. 지방에 이제 군현제를 실시를 해서 군현을 설치를 해서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어. 근데 수백 년 동안 다른 나라에 이 다른 사람한테 이제 지배를 받아오지 않은 민족들이 갑자기 통일했다고 막 뭔 말이니? 말을 듣겠니? 절대 안 듣지. 그러면서 한나라의 유방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군현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부터? 자, 중요한 황제가 나오게 돼요. 자, 한나라는 전한이 있고요. 후한이 있어요. 후한.
그랬을 때 전안에서 정말 중요한 황제가 나옵니다. 누구? 바로 공간이 없네. 이렇게 쓰고요. 전안에서 누구? 전안의 광무제. 아니지. 죄송합니다. 자, 바로 한무제. 한무제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 얼마나 중요하느냐. 수능에선 거의 단골이지 그냥. 자, 한무제 같은 경우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은 일단 뭐 영토 확장은 뭐 말해서 뭐해. 고조선도 멸망시켰고 베트남도 멸망시키러 가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렇고 또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 시험에서 뭐 장건 정도 기억해 줘야겠죠. 장건을 이제 대월제로 파견을 해가지고 흉노를 공격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 플러스 여기서 제가 이제 요거 얘기하려고 했었죠. 분현제를 시행 못했어. 언제? 한나라 유방 같은 경우는. 근데 언제? 한무제 같은 경우는 분현제를 이제 완전하게 실시를 하게 된다고. 요 변화 과정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플러스 알파로 또 뭐가 있느냐? 당시에 이 엄청난 국가 재정 부담이 대외 원정 때문에 일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고조선 멸망시키고 막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군대를 유지하려면. 그랬을 때 이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서포팅을 했느냐? 바로 전매제도를 실시합니다. 전매제. 전매제 뭐야? 국가에서 돈이 되는 사업들을 모두 국가가 관리하는 거야. 철이라든가 소금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 또 이제 유교를 굉장히 중시하는 모습들. 되게 다르죠? 얘네랑. 달라. 자, 그러면서 한무제의 업적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뭐 후한에 이제 광무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별도로 기억하지 마시고요. 후한.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자, 여기서 한나라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돼. 여기 좀 구획이 좀 제대로 안 나눠졌습니다. 한나라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자, 한나라는 당시 이제 관리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았었냐면은 자, 이른바 이러한 향거리 선제라고 썼습니다. 향거리 선제. 뭐야? 지방에서 관리들을 올려보내는 거야. 그럼 당연히 지방의 힘은 세질까 나빠질까? 세지겠지. 당시 한나라에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친구들이 누구야? 호족이야. 지방에서 힘께나 쓰는 어깨 피고 방구 낀다는 친구들이 향거리 선제 통해서 올려보내는 거지. 그래서 황제들은 사실 되게 지방의 애들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측근 세력들을 강화시킵니다. 그러한 친구들 중에 누구? 환관, 내시, 내가 고자라니 그런 친구들을 키운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후한 말기가 되면은 환관들의 힘이 겁나 세져. 야, 황제가 세져야 환관들이 이렇게 뭐 하는 건데 환관들의 힘이 오히려 더 세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중앙에선 컨트롤을 못해. 지방에 있는 호족들은 어떻게 했어? 겁나 세지겠지. 그럼 황제가 바라는 그림이야? 아니야. 그러면서 나라가 개판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개판이 되는 상황 속에서 누가? 바로 황건적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나타나게 돼요. 황건적. 그리고 황건적이 날뛰게 되면서 우리는 이 시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삼국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삼국시대. 이른바 소설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데지. 위, 촉, 오 이렇게 이 친구들. 관우, 유비, 짱비 막 이런 친구들. 자, 그러면서 이 삼국시대에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라는 이 소설은 명나라 때에 이제 나관중이 쓴 삼국지 연의에서 이제 그 내용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재밌지. 주인공이 누구야, 근데? 총나라란 말이야, 총나라. 위, 촉, 오 이렇게 있어요. 굳이 그릴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싶어. 자, 위, 촉, 오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누가 주인공이야? 총나라야. 근데 실제 역사에서는 누가? 위나라가 주인공입니다. 위나라가. 그러면서 위나라가 전권을 잡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위나라 안에서 어떤 친구가? 바로 진나라라고 하는 친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위나라의 신하였던 이제 사마염이라고 있어요. 기억하지 마. 근데 위에서 결국엔 진으로 바뀐다는 거야. 왕조가. 근데 애들 중에서 이제 친구들 중에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쌤, 이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막 이래. 아니야. 한자가 달라. 나라가 다릅니다. 이름만 똑같은 거야. 동명이인 같은 거. 자, 그러면서 이 진나라에서 이제 결국에는 삼국을 통일하게 되고요. 그러한 과정 안에서 진나라가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중앙에서 막 싸움을 하게 됩니다. 가난풍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되게 못생겼대. 근데 어떻게 하다가 결혼을 했어, 황제랑. 그리고선 황제가 빨리 죽어. 그래서 막 본인님의 권력을 막 엄청 휘두른단 말이야. 못생겨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이 진나라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이 상황에서 막 8명의 왕이 반란을 일으키고 막 장난 아니야. 그랬을 때 이러한 상황을 북쪽에서 누가 호시탐탐하게 노리고 있느냐? 바로 5개의 오랑캐, 뭐 이제 저, 갈, 강, 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5개의 오랑캐 부족들이 내려오게 된다라는 거지. 야! 그래서 어떻게 북쪽 지역에 16개의 국가를 세우면서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이게 뭐예요? 5호 16국 시대야. 자, 한족들 개빡쳤어요. 당황했어. 하지만 싸움을 못해. 그래서 어떻게? 남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이걸 우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남조. 남쪽에서 세웠다 남조. 남쪽에 있는 왕조들이야. 사실 되게 많습니다. 막 송제, 양진 막 되게 많아요. 자, 북쪽은 뭐예요? 오랑캐들끼리 이제 막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리고 막 북쪽에서 도망가지 못한 한족 친구들 막 다스리려고 노력해. 그러한 친구들을 누구? 북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북조.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위진 넘어가서 남쪽과 북조가 있다고 해서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시기가 위진 남북조야. 이해됐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또 시험에서 키포인트로 나오는 황제가 누구냐? 바로 효문제야. 효문제. 어떤 황제예요? 바로 북위의 황제입니다. 북위. 북위. 자, 이 친구는 고민을 해요. 왜 우리 이 오랑캐들은 특히 이제 얘는 선비족 황제거든? 왜 우리 오랑캐들은 중국의 북쪽에서 오랫동안 왕조를 지탱하지 못할까? 왜 16개나 막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또 막 더 나오거든요? 북이 다음에도?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 한족들을 무시했어. 한족들을 이게 막 동화되지가 못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러면은 한족을 좀 따라가야겠다. 그러면서 호환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뭐냐면은 한족이랑 오랑캐 호자랑 같이 융합한다는 거야. 결국에 달라지지 않고 중국 한족 문화에 편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선비족이 쓰는 글씨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거 다 버리고 약간 이제 한족 왕조처럼 이제 생활을 한다라는 거지. 플러스 효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또 뭐냐면은 자, 안 적는다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 바로 균전제라는 거. 균전제가 뭐예요? 이거 물어보면은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강의 들어. 균등하게 땅을 나누는 거예요. 균등하게 땅을 나누는 거. 이렇게 나누는 건데, 당시 이제 북방민족이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근데 이게 이 균전제가 나중에 이 중국의 토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모습들도 보이게 된다는 거. 자, 남조 넘어가서요. 자, 요랬을 때 요거 한번 같이 한번 보자. 자, 향거리 선제, 호조. 이때는 누가 집권층이 되느냐? 자, 여긴 누가 집권층이 되느냐? 바로 구품중정제가 실시가 되고요. 구품중정제. 그리고 당시에 문벌귀족이 형성이 된다. 자, 무슨 말이에요? 구품중정제는 뭐냐면은 향거리 선제는 너무 공평성이 없다라는 거지. 지방에서 올려보내는 거야. 구품중정제는 뭐야? 구품으로 해서 중정관이 내려가가지고 애들을 이제 품계를 나누는 거지. 그래가지고 높은 품계일수록 올려보내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도 이제 대학교 갈 때 학교장 추천제 정도로 보시면 돼요. 우리 학교에서 학교장이 대학교로 이제 쏘는 거지. 지금은 없어졌지만. 구품중정제는 뭐예요? 입학사정관제 정도가 되겠지.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입학사정관이 보고선 얘는 괜찮은 애인지 아닌지 요걸 파악하는 거야. 그게 바로 향거리 선제와 구품중정제. 문벌귀족은 사실 결국에는 이것도 폐해가 있는 게 중정관이 올 때 이 세력가들이 지방의 세력가들이 이 중정관의 그러한 니즈를 좋아하는 거 막 다 이렇게 파악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매수해버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상품, 높은 관풍이었던 이 사람들 중에서 안 좋은 집안이 없습니다. 다 잘 산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막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가문을 형성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화 파트가 여기서 또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문화. 어떻게 나올까요? 문화. 자, 좀 색깔을 구분을 해볼게. 노랑이로. 자, 문화. 자, 일단은 북방 같은 경우는 북방에 그러한 싱싱한 기상, 싱싱한 좀 뭔가 강건한 기상들이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당시 남조든 북조든 할 거 없이 되게 불교가 발전했거든요. 근데 그 불교에서도 석굴 문화가 발전하게 됩니다. 석굴 문화가 발전하게 된다. 어디서요? 북조에서요. 남조도 좀 있긴 하는데 남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 잊고 싶어. 지금 이러한 상황 너무 보기 싫어. 북조, 우리 이 안방, 이 황야 지방을 지금 다 차지해 버렸어. 황야 지방을. 그러니까 에이, 대충 살자. 귀족적이면서 그리고 뭐 노장 사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발달하게 된다라는 거. 잊고 싶어.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자. 무위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모습들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플러스 알파로 요 지역에서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때부터 강남지방이 개발이 된다라는 거. 개발. 시작됐다라는 거. 물론 이제 뭐 오나라 때라든가 뭐 개발이 되긴 하는데 척박합니다. 그러다 언제부터 남쪽으로 한족들의 왕족들이 이제 내려가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강남이 개발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 이렇게 위진남북조 정리할게요. 자, 위진남북조를 결국에 지나고 나서 어떠한 국가가 통합을 하느냐? 자, 중요합니다. 바로 수나라가 통일을 해요. 수나라. 북쪽 왕족에서 당시에 누가 문제가 많은 황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 문제. 얘가 통일을 해. 문제. 그리고 2명 황제 기억하라고 했죠? 문제. 그리고 또 뭐예요? 사이코패스, 양면성, 두 얼굴의 사나이. 바로 양견이었던 양제. 양견이 아니지. 양광이지. 자, 그랬을 때 양제. 자, 수 문제는 문제가 많았어. 그리고 문제도 많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시험을 내는 거지. 과거 시험. 죄송합니다. 과거제 실시.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많은 좋은 제도들, 균전제 이런 것도 실시를 하고요. 균전제 실시. 뭐 조용조 제도도 있는데 이따가 설명드릴게. 자, 양제 얘 두 얼굴의 사이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빠 앞에서는 되게 막 아빠 저 검소해요. 근데 아빠가 죽고 나서 뭐야 지금? 뭐예요? 고구려 침공. 근데 막 몇만 명, 113만 대군 막 이러고. 그리고 또 뭐예요? 요건 중요하지. 바로 대운하 건설. 돈 엄청 많이 들었겠지. 이런 모습들. 자, 이랬을 때 농민들 살아남겠어? 야, 전쟁 끌려나가.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운합하고 있어. 잘 되겠니? 겁나 빡센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수나라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당나라에 의해서. 당나라. 자, 중요한 나라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당나라 나오게 되는 거야. 당나라. 자, 요랬을 때 당나라 같은 경우는 또 황제를 기억하셔야 돼. 특히 누구? 태종. 진짜 중요하죠. 태종은 우리 키워드 뭐예요? 정관의 치. 정관의 치. 약간 태평성대 같은 느낌이에요. 중국 황제들 중에서 손가락에 꼽아. 정관의 치. 그러면서 당나라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수많은 위진남북조 시대의 그러한 제도들이라든가 이걸 또 정립한 수나라의 문제 이 제도들을 어떻게 하느냐? 오케이. 확실하게 정리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자, 나옵니다. 삼성육부라든가 삼성육부, 중앙은 삼성육부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과거제 실시하지. 과거제 실시하고요. 또 중요한 거 균전제, 아까 말씀드렸던 균전제 실시, 토지제도를 균전제로 실시를 하는데 요게 기반이 되어서 세금제도로 어떻게 조용조 제도, 제도를 확립을 한다는 거지. 조세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또
특산물, 요거 조, 요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시스템을 언제 당나라 때 완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당나라가 어떻게 멸망을 하게 되는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기상으로 보면은 어떠한 시기? 자, 여러분들한테 아직 서양사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세기를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진 않을게. 근데 중간 정도 됐을 때 당나라가, 수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589년에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후에 이제 중간에 이제 태종이라고 보고, 여기는 이제 뭐 현종이라고 보고, 그랬을 때 기준이 되는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 바로 안사의 난이야. 안사의 난. 알록산과 이제 사사명이 난을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난을 기점으로 당나라의 공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슈슈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그때 키워드가 되는 또 이제 반란이 뭐냐면은 황소의 난. 그리고 마지막으로 멸망하는 게 이제 주전충. 그치? 충충. 주전충. 자, 그랬을 때 이 기점으로 어떻게 뭐가 바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전에 삼성묘부 있었고요. 그러면서 플러스, 자, 당나라가 이제 엄청나게 대외 확장을 한단 말이야. 태종 아들 고종 같은 경우 고구려를 멸망시켜요. 그러할 정도로 엄청나게 확장을 해. 그런 다음에 어떻게 지방에 직접적으로 다스리기도 하는데, 뭘 두게 되냐면은 도호부라는 걸 설치합니다. 도호부. 도호부를 설치해가지고 오케이 거기를 잘 다스려라 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게 안사의 난을 전후 기점으로 하여서 뭘로 바뀌느냐?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됩니다. 바로 절도사라는 거야. 절도사. 얘가 그래서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알록산 같은 경우 당시 당나라의 기병권을 엄청나게 장악을 하고 있었어. 권력을,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그리고요, 자, 토지제도 같은 경우 이제 균전제를 실시를 했었는데, 균전제. 이 균전제, 땅을 균등하게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자영농을 육성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일부 사람들이 대토지를 갖는 장원이 형성이 된다는 거지. 장원제. 그리고요, 균전제를 기반으로 했었던 조용조 제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조용조가, 자, 요게 또 어떻게 변해요? 자, 요거 일단 이렇게 하자. 자, 조용조가 어떻게 변해요? 그렇지. 1년에 2번 세금을 걷는 양세법으로 바뀌게 돼. 양세법.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니죠? 자, 양세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균전제와 조용조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토지가 있는 땅에서 농민들을 군사로 이제 징집시키는 부병제가 뭘로 바뀌게 되느냐? 부병제가 결국에는 모병제로 바뀌게 된다. 왜? 당시 자영농들 이제 망해가니까 그냥 돈 내고 군대를 사는 거지. 모병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나라는 이런 식으로 멸망에 관한 과정들도 여러분들 살필 수가 있어야 돼. 자, 플러스 알파로 당나라 하면 또 이제 뭐가 중요하냐? 문화 파트가 또 되게 중요해. 그랬을 때 오케이, 당나라 이러한 모습들 갖고 있었니? 그러면은 너희들의 문화는 어떠한데? 문화. 당나라의 문화를 좀 요약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국제적이고. 자, 쌤이 이제 없어질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귀족적. 국제적인 거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돼. 어떻게? 당시 엄청난 영토를 갖고 있었던 당나라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그러면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세계의 수많은 종교들, 특히 어떤 교? 경교 조금 기억을 하세요. 경교. 2단 종교이긴 하는데, 기독교에서 2단 종교이긴 하는데 기억을 하셔라 라는 거. 자,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거에서 이 당나라를 통해서 동아시아의 문화권대가 형성이 돼.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
시야, 문화, 형성. 형성이 되었을 때 뭐 우리나라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러한 나라들이 당나라 문화권으로 같이 들어간다라는 거지. 조건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중요합니다. 바로 뭐예요? 한자라든가 부러웠다. 자, 한자라든가 불교라든가 그리고 뭐 이제 유교라든가 그리고 율령이라든가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당나라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나머지 송 그리고 정보광주들 명청 같은 경우는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꼭 키워드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